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는 김혜미입니다. 7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7, 8월 방학달이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대학생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방학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방학에 모두 다 점수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자, 물론 대학생 아니신 분들도 이번 달에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끝낸다라는 느낌으로, 그 마음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강의는 여러분 문제를 같이 푸는 게 아니라 이미 문제를 푼 상태로 해설 강의로 보셔야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해커스 영어 사이트 들어가셔서 적중 예상 특강이나 우리 자료실, 토익 자료실 들어가셔서 자, 우리 이번 달 7월 적중 예상 특강 문제를 다운받아서 먼저 푼 다음에 이 강의는 해설 강의로 보시면 돼요. 그럼 모두 다 문제 다 풀고 오셨죠? 아직 안 푸셨다면 잠깐 영상 멈추시고 돌아가셔서 풀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1번 문제는 여러분 맞추셨나요? 자, 이건 다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토익을 공부하신다면 아주 기본이 되는 품사 자리예요. 자, 보기 먼저 보시면 앞에는 똑같죠? 뒤에가 다르니까 품사를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품사 A번은 동사로 설명하다이고요. 어블로 끝나는 거 형용사죠. 자, 이것도 형용사고요. 자, 션으로 끝나는 explanation은 명사입니다. 그럼 빈칸의 앞뒤에서 힌트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여기 앞에 on이 있어요. 우리 on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한정사라고 하죠. 자, 우리 명사를 한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종류는 under 소유격 수량 표현이 있어요. 자, 저런 한정사는 명사에 붙는 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정사 다음에는 명사가 들어가죠.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명사 자리예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명사인 D번이 정답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 해석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설명은 설명인데요. 그 지연에 관해서, 근데 어떤 빨간 지하철선 지연에 관해서 자, 어떠한 설명이 포스트 게시되었습니다. 앞에 되게 길지만 그냥 어떤 서울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는 어떤 도시 해리슨 시의 웹사이트에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패턴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늘려보면 명사 덩어리가 문장에 들어갈 때 자, 명 요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자, 한정사죠. 그 다음 부사, 형용사, 명사 패턴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이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명도 들어갈 수 있고 어형명 들어갈 수 있고 어부형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빈칸이 뚫렸다고 합시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맞아요. 이 자리는 명사 들어가는 자리죠. 그럼 빈칸 명사 이런 구조라고 합시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맞습니다.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요? 맞아요. 이 자리는 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토익을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만 알아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토익에서 조금 더 고득점을 원하고 토익 공부한 지 조금 됐다, 지난달에 시작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신경 써 봅시다. 요즘 토익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단어 자체가 어려운 문제 물론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단어 하나 가지고 품사를 조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조금 앞뒤 품사,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품사도 그렇지만 앞뒤 품사를 조금 잘 보셔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이 자리는 부사가 맞지만 자, 종종 여러분 이걸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형용사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최근에 출제가 됐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를 골라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추가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조금 더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런 패턴을 보시면 여전히 품사 문제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앞뒤를 보시면 힌트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 어가 있어요. 자,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인데요. 빈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줄이 바뀌었다면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걸까요?
자,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진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문법을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려운 문법을 공부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맞추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법을 공부해서 한 문제 맞는 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한 문제를 더 맞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한 문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것도 정말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자칫 좀 반복되는 실수들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보완해 주셔야 돼요. 자, 빈칸이 여기 있고 줄이 바뀌었어도 반드시 뒤에를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로 조금 보기 쉽게 가지고 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부터 명사 덩어리는 맞지만 이미 명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빈칸은 무슨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죠. 그럼 ly에서 ly 빼고 똑같이 생긴 형용사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free 무료, 그러니까 무료 디저트를 제공할 거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나 품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빈칸의 앞뒤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으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앞에 한정사가 힌트로 명사 공식 적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찾아보실까요?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찾으셨나요? 자, 이번엔 실수 안 했죠? 빈칸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보는 거 아니고 빈칸 다음도 보셔야 합니다. 자, 빈칸 다음에 보시면 여기까지가 여러분 명사 패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ed 형태는 분사로 형용사로 쓰입니다. 근데 사실 저 단어는 형용사 자체로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청 보시면 널리 찬사를 받은 그 공연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고 명사이니까 그 앞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서 널리 찬사를 받은 그 공연을 엄청 기다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요. 잘 따라하고 있죠?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A, B, C, D가 여러분 전부 다 품사 문제예요. 자, 그러면 빈칸 앞뒤 역시나 똑같이 힌트를 찾아볼 건데 자, 명사 공식, 명사 덩어리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팀으로 봐주시는데 사실 얘가 형용사고 얘가 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 promotional package는 그냥 한 단어처럼 홍보용 책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도 되죠. 종종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부사가 들어갈 때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다면 이걸 한 덩어리로 가서 형용사가 이렇게 수식하는 자리인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잠깐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게 특별하게 홍보하는 홍보의 이런 게 아니라 자, 특별 홍보 책자 이렇게 보신다면 정답은 B번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갈게요. 자, 너무나 한 덩어리처럼 많이 쓰는 형용사 명사는 덩어리처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신다면 그 앞에 형용사를 쓸 수도 있다.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만 더 annual report 이렇게 보시면 사실 얘도 형용사고 얘도 명사입니다만 그냥 연간 보고서 마치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쓰거든요. 그럼 그 앞에 빈칸이면 형용사를 쓰기도 하니까 이런 패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특별 홍보 책자를 받을 거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2번은 A, B, C, D가 전부 다 다른 어휘입니다. 그럼 이건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 뭐뭐 할 수 있다인데요. 자, 뒤에 봤더니 여러분 life span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수명이란 뜻이에요. 그럼 수명이랑 일단 물론 뒤에 내용도 있지만 뒤에 조금만 더 가보면 스마트폰이네요. 그죠? 스마트폰의 수명
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게 extend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장하다이죠. 그래서 어떤 기계나 어떤 장비의 수명을 늘린다는 건 조금 더 아주 좋은 상태로 오래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라고 보시면 extend the lifespan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extend는 또 뭐 deadline 같은 거랑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자, 마감일을 연장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고객들은 늘릴 수 있습니다. 수명을요. 그들의 스마트폰을 그다음 또 하나 by ing 뭐뭐 함으로써 replace니까 네, 교체함으로써 자, 배터리를 네, 매년 교체함으로써 수명을 늘려줄 수 있다라고 해석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3번은 여러분 앞에는 똑같고 네, 뒤에는 다른 네, 품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뒤에 품사를 따져 볼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 뒤에 이렇게 ing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한이 저가 ing가 도대체 무슨 ing냐. 아, 나는 is ing인 줄 알았다. 네, 맞아요. 그런데 is ing인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일단 그것은 배제하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에는 ly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I의 보기에 ly 형태는 없죠. 그럼 그 상황은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자, A, B, C, D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건 자, 이거를 동사 덩어리째 보시고 ing를 목적어로 갖는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consider는 대표적으로 ing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자, 이런 동사들 조금 더 있죠. suggest나 recommend도 ing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습니다. 즉,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 아,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여기가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리가 동사가 되는 거니까 동사 형태를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이고요. 자, 만약에 명사를 넣었다. 그럼 앞에는 주어랑 명사가 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head는 자, 말 그대로 헤드, 그러니까 어떤 부서의 수장이에요. 장. 자, 그럼 이 부서의 수장이니까 부장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부장님은 고려다. 이상하죠? 이거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둘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조금 그래도 공부를 좀 했었다라고 하신 분들 A 아니면 B 중에 고민을 하셨을 텐데 A번 고르신 분들 잘 보세요. 나는 ing를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로 생각했다.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분사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문법으로 A, B, C, D에서 한 두 가지 보기까지 왔다면 그 두 가지는 또 해석해서 풀어야 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둘 다 말이 될 것 같다는 게 있다면 혹시나 문법 포인트는 하나는 가능하고 하나는 안 되는 게 있는 건 아닌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 문법, 해석 둘 다 적절하게 병행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법으로 A, B까지 왔다면 둘 중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해석상 말이 되는 건지를 판단하십니다. 자, B, PP 수동태로 끝나고 분사 ing 안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러려면 말이 되어야죠. 아까 했던 그 부장님이 고려가 되어진다. 설립 뭔가를 설립하면서 정립하면서 이렇게 좀 어색하죠. 근데 이거를 넣는 순간 얘는 동사가 되고 얘는 목적어가 되니까 자, 그 부장님은 뭘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을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정답은 자, B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거는 조금 토익 시작한 지 조금 되신 분들도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 해석 한번 해보면서 그 의미까지 통하는지 확인해 주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고득점을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 앞에부터 쭉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 A사의 마케팅 부서의 부장님은요, 고려하는 중입니다. 자, 전략을 설립할 것을. 근데 attract 꼭 알고 있어야 되죠? attract는 끌어들이는 건데, younger, 더 젊은 층의 고객들을 끌어들일, 자, 그러한 전략을 세울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consider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consider는 지금처럼 ing랑도 쓰고요. 실제로 정기토익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ing 고르는 것도 출제가 되지만요. 여러분 지금 문제처럼 ing가 나와 있고 앞에 동사를 고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됐고 자, 그 당시에 어휘로 출제가 됐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자, ing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동사를 찾는 문제였어요.
consider 정답이었고요. 자, 또 하나 consider가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자, 우리 명사를 형용사인 상태라고 고려하다. 자, 물론 여기에 이제 to, be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 명사를 형용사인 상태로 고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consider은 WH 의문사랑도 되게 친해서 자, 뭐뭐 할 것을 when 언제 뭐뭐 할 것을 고려하다 what 무엇 하는 것을 고려하다 등등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쓰임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C번의 considerate,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려 깊은의 의미인데 토익에서 또 좋아하는 건 비교입니다. 자, considerate과 considerable 두 가지 중에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거 고를까 이런 문제들 많이 출제합니다. considerable은 상당한의 의미로 사실 이 단어는 이렇게 ly 붙은 부사 형태로 상당히라는 품사도 상당히라는 의미의 품사가 상당히 정답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considerable, considerably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consideration은 고려인데요. 얘가 또 전사 under과 함께 쓰이면 하나의 덩어리처럼 under consideration 그러면 고려 중인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표현도 쓰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추가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시면 어가 있고요. 빈칸 뒤에 amount가 있어요. 자, 그럼 앞에 있었던 문제에서 정리해드렸던 형용사 자리가 되겠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ABCD에서 형용사가 보이실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ABCD 형용사는 여러분 얘뿐만 아니라 얘도 보이셔야 합니다. 그럼 consider과 considerable 어떻게 구분해요? 해석하는 거예요. 사려 깊은 건지 상당한인지. 근데 amount가 양이죠. 그럼 사려 깊은 배려심 있는 이런 양은 아닐 테니까 상당한 양의 의미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그 레스토랑은요 결정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돈을 광고에 쓰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석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BCD 보시면 단어가 전부 다 다르죠?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형용사 자리가 될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 패턴 나오고 있네요. 더 빈칸 명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데드라인 마감일인데 자, 마감일을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예요. 그럼 그냥 의미만 보더라도 precisely는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중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귀중한 비싼 이런 느낌. 근데 마감일이 그런 거랑은 맞지 않겠죠. 자, propose는 propose가 된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마감일. 자,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된 마감일. 커스터마이즈드는 자체로 형용사로 많이 쓰이죠. 고객 맞춤의. 근데 고객 맞춤의 마감일? 이것도 좀 어색합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건 제한된 마감일이라고 해서 B번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 데드라인이랑 정말 많이 쓰는 게 이런 게 있어요. strict, 엄격한, 아니면 tight deadline. 뭔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거죠. 자, 이렇게 많이 쓰이는 패턴들도 같이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나만 더. 데드라인이 이렇게 형용사랑 짝꿍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데드라인은 자, 이렇게 동사랑도 짝꿍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우리 앞선 문제에서 봤던 정답이었던 extend도 데드라인이랑 많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마감일을 연장하다. 또는 마감일을 만나는 게 아니죠. 마감일을 맞추다. 마감일을 충족하다. 이런 느낌으로 meet the deadline. 이것도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어휘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정기토익에서 한국말 쓰는 거 안 나오고요. 한국말로 알맞은 영어 쓰라는 것도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어를 보고 영어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데드라인 보고 meet를 고르거나 데드라인 보고 extend를 고르는 거 출제가 될 거니까 많이 쓰는 어휘들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5번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5번 문제는 여러분 ABCD를 보는 순간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특히 105번 같은 경우 ABCD를 봤을 때 딱히 품사 문제다 또는 딱히 어휘 문제다라는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일단 문제를 보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다가 해석 한번 해보고 말이 될 것 같으면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다가 정답률은 떨어지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파트 5, 6에서 빈칸 문제인데 여러분 ABC가 딱히 품사, 딱히 어휘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품사 먼저 따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셔야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고 덜 헷갈릴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럼 이런 문제도 뭐 먼저 봐야 돼요? 품사 먼저 봅니다. 자, after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다 가능하지만 정기토에서 접속사, 전치사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물론 부사도 가능합니다. 자, within은 전치사고요. 자, nearly는 부사고 throughout도 전치사입니다. 그럼 자리를 볼 건데 여러분 빈칸 다음에 ing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일반적으로 전치사는 다음에 동명사 ing를 언제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자, 분사 구문을 자, 접속사와 함께 쓰면 접속사 ing 패턴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어때요? 자, 그냥 얘는 분사 구문 단독으로 나온 건데 그것을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ABCD에서 딱히 문법적으로 이 자리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 문맥상 가장 적절한, 해석상 가장 적절한 보기를 골라주셔야 하는데,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 혹시 많이 어울리는 어휘 짝꿍 패턴이 있다면 짝꿍 먼저 넣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짝꿍 보이실까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모르셨다면 정리 한번 이번에 확실히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 after는 자, after 명사, after 주어동사, after ing 많이 씁니다. 자, 비슷하게 before 가볼게요. 자, before도 before 명사, before 주어동사, before ing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ing 앞에 빈칸 뚫렸을 때 여러분 after나 before, ABCD 보기에 있다면 자, 그 before나 after 정답률은 정말 높습니다. 자, 그냥 딱 보이자마자 넣어놓으면 여러분 해석이 거의 다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거 노리고 출제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짝꿍들 너무나 많이 쓰는 거 있으면 먼저 넣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석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win이라는 단어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win을 뭘로 알고 계신가요? 자, 이기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맞습니다. 자, 이기다 맞는데요. 자, 이게 약간 따내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아니면 얻다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약간 계약을 따내다 이런 얘기할 때도 w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챔피언십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선 챔피언십이니까 이기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긴 후에 말 될 것 같은데? 앞에 가볼까요? 자, 미아는요. 자, 여기서 네, qualify for 뭐뭐에 대한 자격이 됐다. 자격을 얻었다 라고 보신다면 자, 내셔널 테니스 토너먼트니까 테니스가 내셔널. 자, 전국 테니스 토너먼트에 대한 자격을 얻었다.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후에. 말 너무 잘 되죠? 정답은 after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론 품사 따져야 되는 거 맞고요. 어휘 해석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쓰는 어휘 짝꿍들 있으면 품사도 생각하지 말고 어휘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시간이나 자, 시간을 단축하거나 여러분 덜 헷갈리는 방법이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에서 조금 더 추가로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within이란 단어는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내에라는 건데 아무래도 토익이 비즈니스 베이스다 보니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생활에서 뭐뭐 이내에 많이 씁니다. 자,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웁시다. Within 7 days of purchase. 그럼 구매 7일 이내. 물론 다양한 days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within 14 days, within 30 days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시간도 within 24 hours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요런 게 붙으면 이제 구매의 7일 이내에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 자리에 within 고르는 거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기토익에서 이 자리를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의 7일 이내에 어느 자리에 빈칸이 뚫려도 고를 수 있을 만큼 네,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nearly는 거의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토익에서 좋아하는 패턴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숫자 앞에 씁니다. 그래서 거의 숫자 이렇게. 자, 거의 200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요. 거의 끝났다라고 해서 끝났다 표현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많이 쓰는 패턴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ABCD 보시면 품사가 전치사인가 접속사인가 자, 이렇게 네,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before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during은 전치사고요. within도 전치사고요. late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품사도 너무 중요하고요.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덩어리째 뭔가가 표현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에요. 뭐 보이실까요? 정답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Within 3 days of purchase. 그러면 구매 3일 이내에 이런 뜻이에요. 자, 언제 많이 쓰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당신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것을 제품은 제품인데 너가 오늘 주문한 제품을 이렇게 주문한 제품 배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며칠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거나 환불이 가능하다거나 이렇게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자, 이거 통째로 기억합니다. 구매 며칠 이내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10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6번도 역시나 ABCD를 보시면 품사, 의미 다 고려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품사 먼저 살펴보면 멋지는 형용사나 부사 둘 다 되고요. 자, by는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로서 by는 의미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BPP, by만 생각하시는 분들 수동태랑 써서 의해 이렇게도 쓰이는 것도 맞습니다만 시간이랑 쓰면 까지, 장소는 옆에, 수단은 의로 등 많은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정도, 예를 들어서 by 20% 약간 20%만큼 20% 정도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 다양한 의미 기억해 주시고 such as는 뭐냐면 여러분 앞에 상위 버전 단어가 들어가면 뒤에 예시를 쓸 때 뭐뭐와 같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대부분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whichever. 자, 이렇게 ever가 붙은 것들 많이들 겁내시는데 일단 WH로 시작하는 건 which가 됐던 whichever가 됐던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뒤에 봤더니 지금 여기에 이만큼 온라인 광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온라인 광고랑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볼 건데 앞에 보니까 자, BPP에서 끝난 거고 그럼 명사랑 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전치사 중에서 골라주시는 게 맞고 전치사는 by네요. 자, 그 심지어 by는 이렇게 BPP, by 많이 쓰는 거네요. 자, 그래서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되는지 확인할까요? 자, 온라인 광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말이 되면 정답이네요. 정답은 B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앞에부터 보면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recent study. 여러분 study는 자, 연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study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나온 김에 예전에 research랑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research는 불가산으로, study는 가산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자, 젊은 소비자들은요 상당히 많이 이거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온라인 광고에 심하게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BPP by입니다. 단 여기서 의해서라고 쓰인 게 맞습니다만 자, by가 꼭 수동태랑 쓰이는 의해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양한 의미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걸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수동태 하면 방금처럼 BPP by 기억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BPP by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 by를 고르는 것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by가 아니라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전치사를 고르는 게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전치사를 힌트로 요 단어를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애들은 같이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be equipped with, be associated with, be surprised at, be involved in, be related to 명사입니다. Be dedicated to ing, be committed to ing, be devoted to ing. 자, 여기서 to ing 고르는 것도 정말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동의어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Pearl 7에서 동의어로도 출제가 됐었고, 자, 요렇게가 같은 말이죠. 자, 원형일 때 dedicate, commit, devote 요렇게도 동의어가 될 수 있고 명사 형태로 dedication, commitment, devotion 요것도 동사형 같은 동의어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BCD 보시면 어휘 문제인 것 같죠? 근데 이건 어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왜냐면 그냥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ABCD 중에서 이렇게 with랑 풀 수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정답은 satisfied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바로 대답 한번 해볼까요? be satisfied 뭐예요? with. 그쵸? 그럼 요거 뭐예요? be interested in. 여러분 어렵지 않게 in은 in이랑 쓴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be surprised at. be dedicated to ing. 짝꿍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정답은 A번으로 만족한다. 그럼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신제품에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어휘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ABCD 봤는데 자,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방금 봤던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 자, 보시면 분명히 나는 be satisfied with 라고 암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비동사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여러분 나는 be satisfied with라고 암기를 했는데 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가볼게요. 자, 비동사 없이 이렇게 satisfied with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됩니다. 다만 동사 자리가 아닐 뿐. 뭐뭐에 만족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비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아니라 이형식 동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get이 들어갔다면 자, 어떻게 만족하다가 아니라 만족해진다.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비동사에 집착할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어쩔 수 없이 get 다음에 전부 다 ed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앞에 했던 문제랑 똑같이 이거랑 같이 쓰는 짝꿍 표현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출제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be, pp, 그 다음 전치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암기하는 건 맞습니다만 비동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비동사는 조금 유연할 수 있다. 비동사가 없으면 그냥 분사 자리에 뭐뭐 된 들어갈 수도 있고 비동사 자리에 이형식 동사가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되다 라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 조금 높여보긴 했는데요. 자, 정답은 in만 보면 고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관심이 있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은 여러분 전부 다 품사는 똑같아요. 자, 이거는 어휘 문제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단 여러분 이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일단 ABCD 보면 빈칸은 어쩔 수 없이 형용사를 넣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형용사가 어떤 역할인지 알아야 됐을 것 같아요. 자, 이 자리 왜 형용사가 들어간 거죠? 자, 맞습니다. make 때문인데요. 자, make라는 동사는 명사, 형용사로 많이 씁니다. 자, 물론 많은 분들이 사역동사를 기억하시고 명사에게 동사 원형시키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만 자, 이것보다는 정기토익에서 이런 패턴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make, 명사, 형용사 이게 목적어고요.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입니다. 그럼 이 패턴이 to가 붙어도 자, to make 명사, 그 다음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그 형용사가 그냥 비교급이 된 것뿐입니다. 그럼 그 비즈니스, 사업, 어떤 업체를 ABCD 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theater, 네, 극장은요, 셋업 설치했습니다. 큰 사인을 설치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에 아니 여러분 고속도로에 자, 이만한 표지판 같은 거, 간판 같은 걸 막 설치를 한 거예요. 왜? 자, 그 사업체가 어떻게 유연한 아니면 잘 보이는 협력하는 용인되는 그럼 그 사업체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큰 주요 고속도로에 큰 간판을 사인을 설치했다라고 보신다면 B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notify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문제들에서 자, 2번 적중 예상 특강에서 엄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를? 어휘를요. 자, 그런데 어휘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무작정 많이 외우면 당연히 좋습니다. 단 외울 때 조금 전략적으로 암기를 하세요. 이 단어 한국말 뜻 이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떤 표현들이랑 잘 쓰이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정기토익에서는 이러한 짝꿍 표현들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notify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notify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리다, 통보하다 맞습니다만 얘는 반드시 다음에 사람 명사를 쓴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notify 사람에게 자, of 명사를 알리다 또는 대주어 동사를 알리다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럼 정기토익에서 좋아하는 건 이 notify랑 announce를 비교하는 건데요.
announce는 발표하다입니다. 약간 표면적으로 내 글씨 자체가 의미가 다르지 않냐. 얘는 발표하는 거고 얘는 알리는 건데, 자,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글자 의미는 달라 보이지만, 자, 같은 자리에 넣어도 문맥상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해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notify는 사람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announce는 사람을 쓸 거라면 to 사람을 씁니다. 자, 아니면 사람 없이 대주어 동사를 바로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자, notify랑 announce 구분하는 문제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BCD 보시면 전부 다 어휘 문제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포인트예요. 보이실까요? 이게 뭘까요? resident 하면 사람 명사입니다. 주민들. 그리고 대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럼 사람 명사를 전치사 없이 바로 쓰고 자, 그러니까 사람 명사 대주어 동사 쓸 수 있는 동사를 고르라는 거예요. 자, 해석이 말이 될 것 같은 건 나중 문제이고요. 구조가 맞아야 합니다. 정답은 notify만 가능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자, 그 매니지먼트 운영주는요, 주민들에게 대주어 동사 렌트 월세가 오를 거라고 알려줬다.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 오브 명사, 사람 대 주어 동사입니다. 10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문제도 역시나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넣어보시고 해석상 적절한 걸 고르시면 돼요. 단 이 문제도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이거 해석해서 푸셨어요? 해석해서 푸셨다면 잘 보세요.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힌트는 얘입니다. 자, ABCD 단어 중에서 자, to 명사랑 쓰는 단어를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짝꿍이 있다. 무조건은 또 안 됩니다. 자, 말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object to 명사 이렇게 하면 반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넣어서 해석 한번 해볼까요? 주민들은요, 반대를 했습니다. 건설, 건축에 반대했습니다. 새로운 쇼핑몰 건축에 반대를 했습니다. 까지만 읽어도 말이 너무 자연스럽죠? 정답은 D번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짝꿍 패턴이 있다면 짝꿍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돼요. 그 짝꿍이 뭔지를 묻거나 지금처럼 짝꿍 때문에 자,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뭐야 물을 수 있으니까 그 패턴을 기억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같은 의미로 oppose가 있는데 얘는 타동사로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씁니다. 자, to가 있니? 아니면 바로 명사를 쓸 거니? 요렇게 자, 전치사 유무를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니까 자, 같은 의미의 다른 패턴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추가로 지금처럼 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자동사로 전체랑 같이 써야 되고 하나는 타동사로 바로 명사를 써야 되는 애들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같은 의미다. 전부 다 양쪽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대답하다인데요. 자, respond to 명사 to가 있어야 돼요. 대답하다. answer 명사, 명사를 답하다. participate in 명사, 어디에 참여하다, 참석하다, attend 명사, 무엇을 참석하다, 타동사,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자, arrive in, arrive at, 어디에 도착하다인데 reach 명사, 어디에 도달하다. 자, object 명사 방금 봤죠? 반대하다인데 to가 있어야 되는데 oppose는 타동사로 그냥 바로 명사를 씁니다. 자, look for 무엇을 찾다예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we are looking for a designer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고요. seek은 타동사예요. 자, 무엇 또는 무엇을 누구누구를 찾다 할 때 타동사로 seek 명사를 찾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정기토익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누구누구를 찾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 looking 고를래, seeking 고를래? 그럼 둘 다 해석상은 될 것 같죠? 그럼 빈칸 다음에 for가 있었다면 looking이 정답이고 없이 그냥 명사가 나왔다면 seeking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패턴의 차이점도 잘 기억해 주세요. 1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 품사 문제인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와, 이 change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렸을 것도 같습니다. 이 change 여러분 뭐랑 쓰는 거예요? 명사랑 쓰는 거예요? 부사랑 쓰는 거예요? 자, 잘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게 맞습니다. change는 여러분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자동사라면 주어 동사까지를 우리는 완전한 절이라고 하고요. 타동사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를 완전한 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자동사라면 여기까지가 완전해서 수식어인 부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타동사라면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를 고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역시나 해석상 적절한 걸 고르셔야 합니다. 문법으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오셨다면 자, 해석으로 맞는 걸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문법으로 해석 1도 없이 푸는 문제 있습니다만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풀고 싶겠지만 해석으로 확인하면서 아 이거 맞는 건가까지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할 필요 없으니까 이만큼은 말이 되나 보셔야 돼요. 이만큼만 봅시다. 여기에서 그럼 목적으로 넣는다면 첫 번째 명사 빈도, 자 frequency, 빈도나 아니면 주파수 같은 건데 자 어떤 샘플 T, 주어가 T예요 여러분. T, 샘플로 주는 차 종류가 빈도수를 바꾼다 아니면 주파수를 바꾼다 조금 어색하죠. 자 여기에서는 그 샘플 차 종류가 바뀐다 자주 자, 그 고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처럼 완전한 절 다음에는 수식어를 쓰는 건데 자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부사를 넣는 거였고 자 change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건데 자 어떻게 판단한다? 넣어보면서 말이 되는 걸 고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가도록 할게요. 111번도 품사 문제인데 여러분 자, 이 자리도 유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앞에 힌트가 보이실까요? 요게 힌트인데요. 자, 일단 upon, 품사가 뭐예요? upon, 품사. 그렇죠. upon은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면 여러분 사실 upon 다음에 명사도 가능한 게 맞아요. 자, 명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뒤에 명사가 또 있습니다. 영어에서 명사는 연달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어색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어나운스먼트 발표, 그의 은퇴. 이상하죠? 그래서 명사는 안 되는데 upon은 또 많이 쓰는 게 ing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ing 하자마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upon announcing, 그럼 발표하자마자. 잠깐 여기까지만 볼까요? 그의 은퇴를 발표하자마자 그렇죠. 그럼 해석도 너무 자연스럽죠? 정답은 C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비슷한 맥락으로 on ing도 있어요. 그래서 ing 하자마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은퇴를 발표하자마자 자, 요 사람은요. 자, 토니를요. 어포인트 임명했습니다. 자, chief marketing officer로 네, 임명을 했다라고 해석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자, 지금처럼 upon ing처럼 많이 쓰는 패턴들은 그냥 원래 그래요. 워낙에 전치사는 ing랑 너무나 잘 씁니다만 그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쓰는 짝꿍이 있으면 자, 먼저 넣어서 해석해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암기해둡니다. 자, 짝꿍 너무 중요해요.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짝꿍 표현은 그대로 암기해주셔야 돼요. 자, on ing,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by ing 많이 쓰죠? 뭐뭐 함으로써.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 자, before ing, after ing,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기 전, 한 후, 뭐 이렇게 정말 많이 쓰는 패턴들이니까 자, 이런 것도 짝꿍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BCD 보시면 전치사인가 접속사인가 여러분 except는 전치사도 되지만 접속사도 돼요. before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ing가 있습니다. 자, 품사도 중요하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짝꿍이 있다면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이런 패턴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정답을 많이 고르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그럼 먼저 넣어보세요. 그럼 말이 돼요? 그럼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ing 앞에 before, after 정답 많이 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끝까지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너는 자, 읽어야 한다 그것을 자,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어떠한 오류도 피하기 위해서. 자, 나온 김에 그럼 이렇게 읽다라고 할 때 carefully 자, 꼼꼼하게 읽는다. 주의 깊게 신중하게 읽는다. 이런 것들도 부사 어휘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1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ABCD 전부 다 부사로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to 동사원형 사이에 꼈네요. 자, 그럼 이 to 동사원형을 수식하는 부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자, 앞에부터 보시면 몇몇 소셜 미디어 네 personalities 어떤 인사들이요. 자, 페이가 아니라 페이드 받은 거니까 지급을 받았습니다. 자, 뭐 하도록? 홍보하도록. 새로운 스킨케어 프로덕트를 홍보하도록 돈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홍보하도록? 자, 그 가장 말이 되는 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거 뭐뭐야 이렇게 홍보하도록 이미 지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문맥상 A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들은 말이 되지 않아요. 1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번은 여러분 요거 잘 푸셨나요? 자, 품사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건 자, 요 패턴이죠. 자, neither A nor B 요렇게 가셔야 합니다. 자, 요렇게 쓰이는 상관 접속사 짝꿍은 크게 물론 더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먼저 보시면 both A and B, 자, A, B 둘 다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A와 B의 똑같은 품사를 쓴다는 거예요. 또는 똑같은 구조.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A와 B가 똑같아야 하는데 necessary라고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형용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 변경들은요. 필요하지도 않고 자, 유용하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형용사인 useful이 정답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지금처럼 구조를 묻는 것도 네, 품사를 묻는 것도 출제가 되지만 지금처럼 짝꿍 고르는 것도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짝꿍도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아요.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면 ABCD에서 뭐지 품사인가 어휘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요런 게 보였다면 좋겠습니다. 짝꿍 있으면 먼저 넣어보시고요. 말이 되면 정답이에요. 짝꿍 있을까요? 네,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될까요? 네, 말이 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은요, 가지고 와야 합니다. 둘 다를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둘 다를 가지고 와야 한다. 말이 되면 정답. 이렇게 짝꿍 고르는 거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1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번은 ABCD를 봤을 때, 자, 감이 오시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ABCD를 보고 딱 품사다. 어휘다 떠오르지 않는다면 뭐 먼저 해야 합니까? 맞아요. 품사 먼저 따지셔야 돼요. ABCD는 품사가 다릅니다. 자, A번 between은 전치사고요. usually는 보통 네, 대개 부사이고 자, even though는 접속사, along with는 전치사입니다. 자, 빈칸을 보시면 여러분 빈칸부터 컴마가 있다면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근데 빈칸 다음엔 명사밖에 없으니까 빈칸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전치사 두 가지 중에 자, 이것도 똑같아요. 품사로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품사로는, 문법 포인트로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자, 펜과 종이, 빈칸. 자, 우리 여기서는 대문자인 거 보니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어카운팅 101 네, 스튜던트는요. 자, 권고를 받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calculator라고 하면 계산기인데요. 펜이나 종이, 계산기. 관계가 펜, 종이 사이의 계산기인지 펜, 종이와 함께 계산기인지. 자, 정답은 along with로 가야 합니다. 맞추셨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시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풉니다. 아, between A and B. 아, 저 진짜 요거 and 있어가지고 between 고르고 넘어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려운 문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한 문제 맞추나 실수를 덜 하나 똑같습니다. 점수는.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시간이 부족한 거 맞고요. 자, 문제 풀어야 되는 거 많은 거 맞는데 이렇게 해서 무조건 넣지 말고 여기까지만이라도 말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것만 보셨어도 펜과 종이 사이에 이상한데 어색한 데를 감지하셨어야 합니다. 자, 실수를 봐주지 않습니다. 실수했다고 점수 더 주는 시험 아니에요.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고 자, A번 고르셨다면 특히나 그런 실수 빨리 풀다가 틀리는 이런 실수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정신 똑띠 차리고 자, 그런 실수하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십시오. 아셨죠? 정답은 D번이었어요. 근데 D번도 여러분 정기토익에서 정답으로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자, 이거는 얼롱이라고 하면 무엇 맛을 따라서
길 따라서, 강 따라서 이렇게. 요것도 최근에도 올해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along with도 많이 써요. along with는 그냥 with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와 함께. 정답으로 여러 번 출제된 적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포인트 더 볼 건데요. 자, 이 자리에 be, pp, to 동사원형. 자, 여러분 요즘에 워낙에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 더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 짝꿍 패턴 또는 투부정사 자리 고르는 거, 이런 것들 올해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또 투부정사 더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올 거니까요. 자, 여기서 이 패턴은 여러분, 자, 토익이 좋아하는 5형식 동사 중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요.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입니다. 그냥 쉽게 동사, 명사,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그게 이제 수동태가 가능해요. 수동태는 목적어는 가질 수 없으니까 BPP 수동태가 되면 to 동사원형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dvise 명사 to 동사원형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be advised to 동사원형 쓰는 거죠.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 이런 거고요. 정말 최근에도 요거 고르는 거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버전도 잘 기억해 주시면 be expected to 동사원형 할 거라고 기대가 되어진다. be asked to 동사원형, be requested to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해달라고 요청을 받는다. be encouraged to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하도록 권고된다. be allowed to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하는 것이 허락된다. be instruct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도록 지시받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패턴도 마치 어휘 짝꿍처럼 암기하시면 돼요. 너무 문법만 생각하지 말고 어휘 짝꿍이구나 라고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ABCD 품사 문제인 것 같죠? 근데 앞에서 힌트가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자, 일단 allow 하면 명사 to 동사원형 쓰는 거고 요것도 최근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고 to 동사원형이나 allow 고르는 것도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be allowed입니다. 그럼 지금 수동태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수동태 다음에 명사 쓸 수 없으니까 to 동사원형만 남은 패턴. 그럼 빈칸은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to 동사원형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된다, 사용하는 게, 자, 우리 전자기기 사용하는 게 허락이 된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아니, 그럼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ask가 to 동사원형도 씁니다. 그러면, 자, ask가 to 동사원형도 가능하고, 말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잘 들어봐요. ask 명사 to 동사원형도 가능한데 이게 수동태가 돼서 be asked to 동사원형도 가능해요. 그럼 이 빈칸에는 ask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be asked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나왔으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해석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가자들이 어떤 양식서를 작성해달라고 참가자들이 요청을 하는 건지, 참가자들은 강연이 끝난 후에, 자, 강연이 끝난 후에 어떤 양식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건지, 일반적으로 강연이 끝나면, 특강이 끝나면 설문지 쭉 돌리고 어땠어요? 라고 하는 설문지를 받는 건 펄서 펀치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청을 받는다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문맥도 조금 따져 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C번. 요렇게 고르는 것도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더 갈게요. 요런 것도 좋아합니다. 자, ABCD 보시면 어휘 문제예요. 그쵸? 정말 해석하는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요렇게 짝꿍 고르는 겁니다. 자, 요 자리에 ABCD가 전부 다 ED 형태잖아요. 그럼 be, PP, to 동사원형. 방금 봤던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5형식 동사의 수동태를 고르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긴데 그냥 동사, 명사, to 동사원형 패턴의 수동 버전을 고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expected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말이 되면 정답이에요. sales figures, 매출 수치는 기대가 된다, 오를 거라고 기대가 된다, 다음 분기에. 말 너무 잘 되죠.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넣어서 해석해보는 시간도 줄일 수도 있고 정답률도 다 단시간에 올릴 수 있겠죠. 암기해두세요. 자, 그럼 Part 5 마지막 115번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 보기를 먼저 보시면 품사 문제입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품사를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앞에는 이렇게, 자,
주어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동사가 있나요? 동사? 동사가 없죠? 그럼 빈칸 무슨 자리? 동사 자리예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동사 자리니까 부사는 탈락할게요. ing는 동사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B, C 둘 중에서 하나 고르실 건데 수일치를 해야 합니다. 동사는 수, 태, 시 순서대로 가는 건데 수일치 무슨 dancers 복수 형태니까 S 형태도 쓸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B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사실 alternative 이렇게 해서 자, alternative 대안의 또는 대안 이렇게 해서 명사나 형용사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alternate라고 하면 동사로 번갈아가며 하다, 자, 교대하며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저 동사 형태도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는 그래서 주요 댄서들이 주요 무용수들이 번갈아가며 플레잉했다. 뭐를요? 자, lead role이니까 lead하는 롤 주연을 맡는 것, 연기하는 것을 번갈아가며 했다. 뭐 하는 동안? 자, 그 런던 시티의 발레 운영하는 동안, 자, 여기 이탈릭 체인 거 보니까 어떤 작품 운영하는 동안 번갈아 가면서 주연을 했다라고 보시면 정답은 B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잘 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Part 6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점수 잡는 Hackers.